예, 오늘은 강아지 생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은 육식동물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식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견주님들은 생식은 고기에다가 야채 좀 섞어 영양 밸런스를 맞추고 영양제를 추가하고 또 야채를 추가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넣어주자는 시에 생식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현재 널리 퍼지고 있는 잘못된 생식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개는 육식동물이라는 전제를 깔끔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이유로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좋은 결과를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 후회합니다. 진짜 사료 먹다가 생식 시작하는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화기관이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에 개는 육식동물이지만 완벽한 육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화력이 좋은 아이들은 야채 비율이 높아도 견뎌요. 하지만 야채를 많이 먹는 아이들 대부분 원인 모를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처하기가 힘들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동물들은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송곳니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송곳니는 동물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뜨리는 용도이지 풀을 뜯고 곡물을 골라내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 개한테는 뼈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강아지한테 뼈를 먹여요? 뼈 잘못 먹이다 병원 갔어요. 그러시는 분들 무지 많은데, 그거는 자기가 키우는 아이들의 식탐도 모르고, 그리고 주는 방법조차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신 거지, 절대 뼈가 문제 생기게 하진 않습니다. 생뼈가 아닌 혹시 건조된 뼈를 급여를 했을 때는 간혹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뼈를 삼키게 되면 몸에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뼈가 위험해 보여서 대체할 무언가를 찾지만, 뼈를 대체할 만한 거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식품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뼈를 제외한 생식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뼈를 제외한 생식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로 시작을 닭, 오리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오리는 뼈의 함량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방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급여를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오리 위주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생식만으로 이제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강아지들의 영양 가이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AAFCO라는 민간 기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실험을 통해서 이런 영양 분석표를 만들었다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건데 그게 믿을 만한 건지 이런 의심을 안 해보셨나요?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패스트푸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도 돈을 벌여야 하고, 유통업체도 돈을 벌어야 되고, 판매업체도 돈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먹고 사람은 과연 영양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아지들 사료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강아지 사료를 간식으로 주지 절대 주식으로 먹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먹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들에게 이제 급여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그런 사료를 두고 이제 어떻게 좋은지 추천하고 계신데, 누구는 그 사료를 먹고 눈물이 고쳐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는 멀쩡한 눈물이 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맥도날드, 버거킹, 뭐 롯데리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햄버거가 어떤 건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무도 답을 못 하실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아지 사료는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조사, 유통업체, 판매업체도 마진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제 영양 밸런스를 맞췄다고 광고를 하지만, 차라리 그 광고 비용을 제품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개는 육식동물이고 뼈는 개의 식단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세 번째, 영양 밸런스는 다양한 고기와 뼈의 급여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런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사료를 먹을 때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영양 부족인 거예요. 적절한 식품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생식을 한두 달 먹여보시고 이제 판단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급여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에만 집중을 하셔서 불만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식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예. 아이의 이제 소화기관이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건강해져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디톡스라고 해서 이제 뭐 설사나 구토도 할 수 있지만, 생식 기간이 길어졌을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